안녕 얘들아, 난 은비라고 해. 오늘 이 금융 수업의 반장을 맡게 되었어.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정답, 피카츄. 목소리. 부장. 와. 이거 가져가면 돼요. 고맙습니다. 어렵네요. 이 주제가 오늘 세미나에서 배울 키포인트니까 왜 뾰족하고 이렇게 해도 돼. 요즘 금융 뉴스를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와 개념들이 정말 많지 않나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웨스케어 웹 세미나에서 2022년 글로벌 금융시장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정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명의 초등학생 친구들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이름하여 초등학생도 이해 가능!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망입니다. 얘들아, 각자 자기소개 좀 해줘. 선생님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 선생님은 이름이 뭐라고 써있지? 마이클. 마이클 선생님이야. 마이클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돼. 마이클 선생님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알겠죠? 네, 1교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1교시의 주제는 뭐냐? 인플레이션. 리진이 인플레이션을 많이 들어본 적 있어? 맞아요. 없어요. 도윤이는? 짠. 엄마한테 와, 들어봤어요. 엄마한테 들어봤어요.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물건 가격. 네. 포켓몬빵도 가격이 올랐잖아요. 포켓몬 빵만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또 뭐가 올라갔을까? 석유. 석유 가격도 올라갔어. 그래서 아빠가 자동차 타고 막 주유소 갔는데 딱 기름 넣을 때 뭐라 그래? 2,000원. 2,000원. 요즘 리터당 2,000원 데가 많지. 대단하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앞에 보시는 기사 보여요? 잘? 뭐라고 써 있지? 어렵지? 네. 어른들이 보는 신문 기사라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막 브레이너드, 뭐 미니의 애플리스 연방준비은행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많이 있지. 그리고 두 번째 기사 보더라도 연준의 출구 전략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을까? 없지.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하윤이는 엄마 아빠하고 여행 많이 다녔었지. 근데 요즘엔 여행 가기가 힘들지?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서울역이야. 서울역이야. 근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기차 티켓도 사고 했는데 요즘엔 코로나가 딱 발생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 줄 알아? 저렇게 아무도 없었어. 코로나가 발생을 하게 돼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됐어. 그렇게 되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직장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되면 그 가족들도 돈을 못 쓰게 되고, 이런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반장님? 그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이제 벌이가 없어지고 그분들이 이제 소비를 못하면 또다시 공장이 문을 그렇죠. 닫고. 엄청난 큰 문제죠. 네, 엄청나게 큰 문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라고 하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해줘야겠죠. 그러면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돈 줘야 돼요. 맞아요. 돈을 주면 돼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나눠주느냐? 중앙은행이 돈을 막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에서 돈을 찍고, 유럽은 유럽중앙은행, 영국은 영랑은행, 일본은 일본은행, 이런 모든 국가들이 돈을 다 찍어가지고 정부에게 빌려줘요. 그럼 정부는, 대통령이 있는 정부는, 자, 우리 국민들이 돈을 벌 수가 없으니 우리 국민들에게 돈을 줘서 돈을 쓰게 하자라고 해서 돈을 나눠줬어요. 이렇게 은행이 돈을 찍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양적 완화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들,
코로나 기간에 엄마 아빠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나왔다고 외식하러 가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우리는 고기 먹으러 갔어요. 저는 엄마가 우리 수학학원비 내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어. 돈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람들 나눠줬어. 이러면 되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바로 물건 가격이 올라가요. 네? 여러분 포켓몬빵 알죠? 포켓몬빵? 포켓몬빵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근데 공장에서 포켓몬빵을 딱 100개만 만들었어. 100개만 딱 만들어가지고 딱 1,500원에 팔기로 했어. 그런데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가득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사달라고 막. 그럼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이 붙겠지. 아까 한번 해봤지 우리. 피카피카 촉촉 치즈케이크 웰스런이 3개로 바꿀 친구. 저. 가지고 싶은 친구가 3명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가격이 올랐어요. 그죠? 가격이 올랐어요. 이 주제가 오늘 삶이라에서 1,500원밖에 없으면 포켓몬빵을 1,500원 주고 사겠지. 근데 갑자기 1,500원이 더 생겼어. 그래서 3,000원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두 개를 사겠죠. 2개를 막 사고 싶겠지. 근데 포켓몬빵이 100개밖에 없다고 그랬지. 처음엔 1,500원이었는데 사람들이 저는 2,000원 줄게요. 저는 3,000원 줄게요. 저는 5,000원 줄게요. 왜냐면 포켓몬빵은 100개밖에 없는데 돈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걸 바로 우리가 인플레이션. 지금은 선생님이 포켓몬빵을 가지고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 가격이 실제로는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집값도 오르고 휘발유 가격도 오르고 차 가격도 오르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게 된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정부가 그리고 중앙은행이 이 물건 가격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격을 올린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요. 그리고 준서는? 가격을 더는 못 올리게 법으로 정해요. 참 신선한 생각이에요. 선생님은 그 생각까지는 못 해봤는데 근데 실제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에 보는 것처럼 3가지 방법을 써요.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테이퍼링, 금리 인사, 양적 기축 이 3가지 방법을 써서 더 이상 물건 가격이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특히 작년 한 10월,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물건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먼저 어떻게 하느냐? 아까 경제가 어려울 때 돈을 나눠준다고 그랬죠, 이렇게. 원래는 한 1,500원씩 이렇게 나눠주다가 이제 점점 돈을 나눠주는 금액을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원만 주고, 그 다음에 500원만 주고. 이게 뭐냐? 바로 테이퍼링이에요, 테이퍼링. 테이퍼링이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돈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테이퍼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중앙은행은 이 물건 가격을 더 못 오르게 잡아요. 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빌린 사람이 처음에는 이자를 100원씩 내다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자가 200원이 되죠. 그리고 또 이자를 더 올리면 300원이 되죠.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 싫겠지. 자꾸 이자를 빼가니까. 그래서 보통 중앙은행이 금리를 몇 %씩 올리냐면 0.25%씩 올리는데 이거를 베이비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보다 더 많이 금리를 올릴 때 빅스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이 이 물건 가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앞에 보이는 것처럼 양적 긴축이에요. 제가 아까 양적 완화 뭐라고 그랬죠? 돈을 나눠주는 거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양적 긴축은 다시 돈을 걷는 거. 걷는 거예요. 우리 그럼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새예요? 비둘기요. 미국에서 6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해요. 무슨 회의를 하느냐?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아니면 금리를 내릴지 회의를 해요. 이 회의를 뭐라고 그러냐면 FOMC 회의라고 해요. FOMC 회의.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그러한 정책이 나왔을 경우에 연준을 보고 매파적이다 그러고요.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를 적게 올리거나 아니면 금리 오히려 내릴 때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비둘기야. 맞아요. 비둘기는 좀 착해 보이는데 매는 어떻죠? 사나워요. 사나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거를 매파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천천히 올리네 금리를 아니면 오히려 금리를 내리네 이런 부분들을 비둘기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얘들아, 1교시 때 배운 거 어땠어?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재밌었지? 제일 기억에 남는 거 뭐였어? 리진이. 간식 버스. 간식 버스. 또 기억에 남는 거. 준성. 인플레이션이요. 고기 사만. 고기 사 먹은 게 기억이 남았어? 베비 스텝이랑 빅 스텝. 매랑 독수리. 우와, 선생님 들어오신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죠? 네. 어떤 나라들이 전쟁하고 있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맞아요. 우리 앞에 한번 볼까요? 지금 중앙은행이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회수하겠다, 내가 돈을 다시 가지고 올게, 금리를 올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 가격,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도망가고 일할 사람이 없기도 한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요. 원자재가 뭔지 아세요? 좀 나라에서 많이 난 재료? 원자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포켓몬스터 빵 만들려면, 포켓몬 빵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지 밀. 아세요? 밀이 필요하죠. 그런 게 원자재예요. 우리가 자동차가 앞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석유가 필요하죠. 우리가 안경 만들려면 여기 안경, 여기 뭐가 필요하죠? 금 같은 것도 필요하고 철도 있어야 되고 하죠. 이런 거요? 예, 맞아요. 그래서 원자재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우리가 보통 원자재라고 얘기를 해요. 최근에 기름값이 너무 올랐다고 아빠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빵을 좋아하는데 빵 가격도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원자재의 비중이 생각보다 매우 커요. 보면 원유, 석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다음으로 러시아가 가장 많이 석유를 생산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가스로 뭐 하죠? 우리 보일러 떼거나 아니면 추울 때 난방하거나 아니면 전기를 만드는 거다, 이때 가스를 쓰는데, 이 가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 다음으로 러시아가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밀도 많이 생산해요. 참 러시아는 많은 걸 생산하죠. 근데 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빵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가 많은 원자재를 생산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같은 나쁜 나라하고 계속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니까 다른 나라들, 영국, 프랑스, 미국, 한국 이런 나라들이 우리는 러시아 같은 나쁜 나라하고는 장사를 하지 않을 거야, 러시아랑 거래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석유, 가스, 밀 이런 것들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쓸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모든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1교시에 얘기했죠.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무슨 현상이라고 했죠? 인플레이션! 이제 금융 박사가 다 됐네요. 바로 이런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물건을 만들 때 쓰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 원자재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인플레이션은 지금 상반기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반기, 그러니까 가을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점차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곳이 많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초기에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일어날 줄 몰랐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석유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리 쌓아놨고 저장을 해놨을 텐데, 우리는 당연히 석유를 아무 때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석유를 사지 못하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요. 지금 실제로 이제 석유 말고 다른 걸 써서 전기를 생산하고, 석유 말고 다른 걸 통해서 자동차 가게 되는 방법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점차 이것에 적응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코로나도 점차 끝나가는 것 같아요. 예,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여러분들 학교 이제 갈 수 있죠? 네. 예, 이제 엄마 아빠들도 재택근무 안 하고 회사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도 갈 수 있고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예전 코로나 때는 공항이 텅텅 비었는데 최근에는 공항에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제주도 가는 사람들도 많고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도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그동안 공장도 돌아가지 않아서 물건을 만들지 못했었는데 물건 가격도 하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다니는 SC제일은행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거다. 물가 압력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끝으로 선생님, 웰스케어 웹 세미나에서는 건강한 자산관리 습관 한 가지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달의 건강한 자산관리 습관 한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친구들이 자산관리를 위해서 경제도 공부하고 금융시장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직접 해보는 거예요. 은행에 가면 10,000원으로도 펀드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펀드가 뭐냐면 투자를 하고 돈을 적금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만 있어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직접 은행에 가서 자산관리 한번 해보도록 해요. 네, 이달의 건강한 자산관리 습관은 소액이라도 지금 직접 자산관리를 시작하자였습니다. SC제일은행에서는 국내형 펀드의 경우 단돈 10,000원부터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자산관리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자녀분들과 함께 투자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내점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부터 자산관리 직접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